안녕하세요. IBK 기업은행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기출평가니까요. 네, 기출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한번 풀어보실 때 여러분 시간 정확히 정해놓고 풀어보시고요. 그 후에 같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랑 같이 보면요, 여러분, 이 아까운 문제들을 놓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같이 푸는 게,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개념으로 다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은 문제도 여러분 같이 다시 보시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풀었네라는 어떤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 뭐랄까요, 좀 얻어갈 수 있으면 얻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이 더 좋은데 그러면 제 걸 가져가시면 되고, 여러분께 더 좋은데 그럼 여러분 걸 갖고 계시면 되고, 서로 조합해보면 더 좋겠는데 하면 조합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NCS형 문제들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시간은 적은데 이제 문제는 어렵다 보니까 그 시간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당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 1분당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빨리 푸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순간에 이 문제는 이렇게만 푸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만 푸세요 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보기가 5개면 5가지의 어찌 보면 팁을 알고 있어야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보기가 여기는 4개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자, 만약에 5번까지 있던 보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그냥으로 풀면 20초가 걸려요. 그냥 풀면 얘도 20초가 걸리고, 그럼 20초 걸린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원래 보통 한 문제를 1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것만 풀어도 여러분 총 몇 분이에요? 100초예요, 100초. 그럼 1분 40초인데, 많이 오버된 거죠? 한 문제를 1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녀석의 팁을 알고 있고, 빨리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 녀석이 10초 정도로 풀리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10초 정도로 풀릴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만 해도 이 5개를 푸는데 120초래요. 네, 80초면 되겠죠. 1분 20초면 될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런 겁니다. 얘도 내가 팁을 알아요. 그러면 얘도 10초 걸리겠죠. 그럼 30초에 40초인가 70초. 얼추 이제 1분에 가까이 됐죠? 네. 얘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1분 내에 풀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얘까지 알았다 그랬으면 10초를 아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요, 이런 조그만 자잘한 팁들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처음 100초에서 마지막에 50초까지. 알겠나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꽤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시험에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이거는 시간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도의 능력이라면 제가 판단하건대요, 이런 거를 만약에 시간을 막 널널하게 주고 여러분한테 풀어보세요 하면 다 풀어요. 그냥 평범하게 천천히만 풀으면 다 맞춰요. 100점 맞을 거고, 100점 맞으면서도 아무튼 틀릴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맞을 수도 있어요. 100점 맞았으면 여러분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자, 이 시험에 압박만 없으면 여러분 100점을 맞는다? 근데 압박이 있으니까 60점을 맞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풀 건 빨리 풀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그런 여러분이 선택을 굉장히 잘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시험 류는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류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시간의 압박이 있을 때 여러분의 능력이 원래 100이었는데 막 30, 20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 상태에서 막 더더더더 떨면서 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문제를 쓱 봤을 때, 이건 좀 오래 걸리겠는데? 넘어가요. 이건 좀 이상한데? 내 생각이 꼬였어요. 넘어가요.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50문항에 60분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문항에 60분을 푸세요 그랬을 때는 여기 끝까지 50번을 보는 데까지는 총 50분이 소요되게끔 하세요. 알겠나요? 중간에 막 몇 개 띈 거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50분에 50번까지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랬을 때 10분 정도 남아서 이 빈칸 채우는 거랑 그냥 주르륵 풀었을 때 50분에 여기 한 40이나 30번대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상태랑 차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40번까지 여러분 50분을 소비했어요. 비슷한 케이스나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중간에 10개 떼고 50번까지 보느냐, 아니면 중간에 하나도 안 떼고 40번까지 보느냐,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끝까지 보고 나면 약간 여유가 있고, 약간 그런, 나는 그래서 보긴 다 봤다, 이런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볼 때 조금 더 좀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100이면 한 그래도 7, 80 정도로는 유지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쪼들리면서 문제를 풀면요, 이 뒷문제는 아예 그냥 버려버리게 돼요. 계산도 안 하게 돼버리고,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있어요. 시간을 철저히 한번 계산해보고 했던 분들은요. 이제 그런 게 여러분은 어찌 보면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략은 이런 상태가 되길 원해요. 다 풀고 나서도 한 10분 정도 남아있게. 대신에 중간에 막 뛰어도 돼요. 많이 뛰어도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이 상태에서 중간에 보고 나머지 10분을 잘 활용하고 마지막에 쿡쿡쿡쿡 찍어서 낼 때랑 애초에 여기까지 보고 뒤에 거 하나도 못 봐서 하고 쿡쿡 찍어서 낼 때랑 차원이 틀린 점수를 맞게 됩니다.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네. 뭐 시간 배분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자체에 여러분 느껴보시면 합니다. NCS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느낄 텐데 NCS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셔야 되는 어떤 전략이에요. 자, 기본적인 전략은 계속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여러분, 네, 완전히 거시속 기본적인 녀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정도야 얼마든지 충분히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빨리 할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굉장히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답을 예쁘게 적는 스타일을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에서 서술형 1번, 어우, 만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물론 대학 가서도 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답안지를 잘 적어내라 그랬으면 당연히 이렇게 적어냈겠죠. 요게 어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걸립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이거를 빨리 구하면 되는 거지, 뭔가 이렇게 정말 정확한 식으로 뭔가를 예상하고 뭐 착착착착 예쁘게 풀어서 푼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암산과 어림 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대충 계산했던 건 한 2만 정도 되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뭐 그런 계산이 너무나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정말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좀 이상할 정도까지 약간 좀 강박관념을 갖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고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어서 어찌 보면 시간을 좀 세이브 시켜놓고 오래 걸리는 문제다 토스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 푸는 방법 이외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저는 만약에 기본 정석대로 식을 풀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빠른 푸는 식이 있다면 여러분의 식으로 계속 밀고 가시는 게 더 좋은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석식은 대부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석적인 답안지식은 다 알고 있고 빨리 푸는 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차피 이건 나 쓸 수 있어. 정말 이게 생각 안 날 땐 이걸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애초에 이거 생각 자체를 안 해보면요. 이거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이걸로만 풀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건 1분 내에, 1분 거울 허덕이면서 풀고, 이건 20초 내에 풀었나면 40초를 세이브해서 넘길 수 있는 건데, 그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얍삽하게 풀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네, 잔소리 그만할게요. 네. 사원 K는요, B지사로 출장을 가게 돼요. 네, 여기로 출장을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걸려서 1시간 동안 업무를 보고 다시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60km/h로 간다는데요. 자, 이것도 또 잔소리. 어찌 보면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에다가 항상 거리를 적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항상, 네, 요런 걸 적으세요. 속도.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hour는 여러분 뭘로 할까요? T라고 해야 되나요? 네, T시간. 이런 개념이요. 자, 거리는 항상 위쪽에, 속도랑 시간은 항상 아래쪽에 적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 거시 속에서 모든 문제는, 네, 거리는 시간, 속력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네. 자,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할 때요, 거리는 절대로 분모로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 10km래. 하고 여기 3km/h로 간대. 올 때는 4km/h로 온대. 총 걸린 시간을 구해봐. 했을 때요. 3분의 10 더하기 4분의 10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굳이 이렇게 거꾸로 적어가지고 보는 눈에 거슬리게 적냐고요. 해석할 때 반드시 예분의 예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은 문제긴 하지만 여기다가 10을 적고 갈 때 3km/h, 올 때 4km/h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건 단편적인 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그대로가 편하지 여러분 거꾸로 굳이 이걸 뒤집어서 해석해야 돼. 그것보단 이게 낫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습관부터 처음부터 속도를 밑에 시간도 밑에 거리만 위에 적는 법을 어찌 보면 습관화 시키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고 보세요, 여러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나 되는지. 진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도 몇 초, 1초, 2초 아끼려고 노력을 정말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NCS 여러분 특징이에요. 공기업도 여러분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능력자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시간 싸움을 못 해봐서 그래요. 나는 이거 풀 수 있는데 다 풀어요,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근데 그런 압박적인 시간, 압박이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 당신이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연습 안 하고 이런 풀이 방법에 익숙해지지 않아 있으면 장 내 방법으로 계속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 피우느라고 시험을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한번 재수를 한 다음에 다시 붙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일단 한 방에 딱 어찌 보면 잘 붙으려면 시도를 항상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잔소리로 들으시려면 좀 아까워요. 정말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니까요. 또 뭐랄까요, 신경은 써주세요. 이런 조그만 것부터 바꿔야 내가 시간 내에 조금씩 더 아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A에서 B, 본사에서 A까지는 240km래요. 네. 그 다음에 갈 때는 60km/h로 갔고요. 그죠? 본사 A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에서 B까지는 80km로 갈 예정인데요. 여기가 만약에 꺾어져 있으면 약간 이상했을 텐데, 여기 단서 조건에 일직선상에 위치합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직선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400km니까 240에서 여기가 160km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80km/h구나.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문제는 정말 쉽죠. 네.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 안 했으면 이 문제는 한 20초 컷일 겁니다. 그죠?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는 60km/h로 가고 여기는 240이래요. 여러분 지워지면 여기서 4시간, 여기서는 2시간 걸린다는 소리죠. 그리고 A에서 지금 몇 시간을 본대요? 1시간 동안 업무를 본다 그랬기 때문에 총 7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죠. 여기서 10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17시에 도착을 했을 거고 17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오후 5시에 연속이 될 겁니다. 맞죠? 엄청나게 쉬운 문제예요. 뭐 설명할 건덕지도 없죠. 잠깐 여기서 또 하나. 항상 거리 속도는 이제 km/h로 잘 나오긴 하는데요. 갑자기 이 km/h로 등장한 녀석을 미터 단위로 뭔가 바꾸래요. 네. 그럼 미터/sec로 만약에 바꿔라 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접근할 건가요? 자, 1km를 3600초, 1000m를 3600초로 나눴단 소리예요, 얘는. 자, 요 녀석은요, 1km에 1hour라는 해석이고요. 얘는 1m에 1초라는 해석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단위를 맞춰주려면요, 여기를, 1000m로 바꾸고요. 여기를 3600초로 바꾸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3600분의 1000m/s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km/h는요, 몇 m/s인지 한번 바꿔볼까요? 3600분의 1000m/s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서 0000 지워지면서 또 앞자리까지 지워지면서 18분의 5m/s까지 바뀝니다 라고 알고 있으면요, 만약에 문제 풀 때 뭐 이건 시간이니까 그냥 그럴만한데요, 만약에 거리를 구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막 미터로 나와요. 그죠? 막 속도가 나와 있는데 속도는 km/h인데 갑자기 미터를 구하래요. 몇 미터 갔겠는가. 그럼 이제 막 골치 아파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혹은 막 몇 초 갔습니다. km/h인데 몇 초 갔대요. 예를 들어서 뭐 60km/h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10초 동안 쭉 달렸다. 그러면 뭐 몇 미터 갔겠는가. 뭐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봐요. 뭐야 이건 갑자기 단위가 나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m/h를 18분의 5m/s라고 알고만 있으면 18분의 5m/s라고만 알고만 있으면 여기다가 60을 곱해주면 이 녀석의 실제로 시속에 대한 m/s로 바뀐 초속이 나오겠죠. 그래서 10초 동안 곱하기 10 세크 해주면 세크가 지워지면서 몇 미터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 정도는 또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의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간혹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요. 적어도 이 바꾸는 과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다음 문제요. 다음은 2006년에 2006년이군요. 2000X6년에 2월 동안 각 회사별로 생산된 자동차 중 친환경 자동차의 비율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그랬잖아요. 여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봤는데, 자, 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뭐죠? 여기선 가장 B가 제일 많았군. A가 제일 적었어. 그리고 친환경차 자동차 위에는 자동차 일반 자동차로 분류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퍼센트 비율로는 이렇다는구나. 그냥 이걸로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얻은 정보가 만약에 A랑 B였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이 표를 보자마자 A랑 B에 대한 정보를 해석했고 얻어냈어요. 여러분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얘는 C를 묻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얻어낸 정보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거
내가 암만 이해력이 빨라도 몇 초는 걸릴 거 아니에요. 10초는 걸릴 거 아니에요. 5초나 10초 정도는 걸릴 겁니다. 이 시간을 쓸데없는 정보를 얻는데 내가 에너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여기를 딱 보자마자 난 너가 뭘 물을지 몰라. 문제를 잘 보고 와서 봐야 돼. 이런 판단을 꼭 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생산 비율이래? 알았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한 1초 정도 딱 보고 내려와서 문제를 보고 나서 얘가 C라는 정보를 묻고 있구나 하면 여기서 C를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알아낸 A, B는 쓸데없는 정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 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 먼저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여러분 뭐랄까요, 생활학까지나 해도 습관화는 돼야 돼요. 문제 풀 때. NCS형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일반 자동차 생산 비율 대비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 비율이 25% 이상일 때 네, 친환경 기업 코드가 부여된다. 다음 중 친환경 기업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는 회사를 모두 고르면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25% 이상인 녀석만 친환경 기업 코드가 부여된대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여기서 누가 제일 많네 정례가 아니라, 그죠? 여기서는 부여받을 수 있는 회사를 고르세요 했기 때문에, 자, 일반 자동차 생산 비율 대비 친환경 자동차 생산 비율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5%라서 얘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얘는 요 앞에 말을 잘 봐야 되겠죠. 이렇다면요, 일반 자동차가 84%가 나온다는 소리고, 이렇다면 일반 자동차가 75%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요거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78%고요. 이렇게 퍼센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분의 얘가 25가 되느냐? 요겁니다. 한마디로 이 녀석의 4분의 1 정도가 얘가 됩니까? 그런 소리예요. 25%라는 소리는 여러분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곧바로 여기다가 4분의 1을 해야죠. 이거 갖고 84분의 16이 몇 퍼센트야? 라고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알겠나요?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나요? 이 녀석의 4분의 1을 빨리 계산해 보는 거죠. 21보다 얘가 작네. 그럼 25%가 안 되네. 지워버리는 거고요. 이 녀석의 4분의 1 해보는 거예요. 4분의 1 해주면 20이 넘나요? 안 넘나요? 넘지도 않죠. 근데 얘는 20을 넘었기 때문에 얘는 오케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얘도 4로 나눠주면요, 여러분 20이 안 넘어요. 19. 얼마 나올 겁니다. 19.5요. 근데 얘는 19.5는 넘기 때문에 20이 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고 20이 넘냐 안 넘냐 정도로만도 얼마든지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D사도요, 여기에 4분의 1을 해주면요 20.5 나오나요? 네. 근데 20 안 넘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도요, 나눠주면 4로 나눠주면 20은 돼야 되죠? 근데 얘는 20도 안 되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B, C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체크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에게서 여러분이 뭐랄까요, 시간을 소비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네. 계산도 최대한 정확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4분의 1이니까 이거는 뭐 18.75야 이런 식의 계산하시면 안 돼요. 75%의 4분의 1 적어도 20은 넘어야 되겠네. 20은 안 되네. 근데 얘가 20이 넘기 때문에 볼 것도 없네. 얘는 25% 넘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림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예요. 똑같이 이어져 있는 문제고요. 2006년 2월 동안 A사에서 B사에서 생산된 자동차 수가 각각 10만 대와 8만 대일 때 두 회사가 생산한 총 차량 수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10만 대 여러분 16%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10만 대에서 0.16을 곱하겠죠. 그 다음에요, 8만 대에서 0.25를 곱할 겁니다. 그래야 25%에 대한 친환경차가 나올 테니까요. 이거 두 개를 더해놓고, 그죠? 이 차량 수에서 친환경 자동차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세요 했거든요. 그럼 요 밑에가 총 18만 대가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별로지만요. 여기 계산하면 여러분 16,000이고요. 계산은 쉬워서 그냥 빨리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4분의 1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2만이죠, 이렇게. 오호, 그러면 36,000하고, 18만인데, 여러분 이거 고민되나요? 만약에 공 하나를 빼놓으면요, 공 하나를 밖으로 빼놓으면 18,000하고 36,000은 지워지면서 얘가 2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공 하나 빼놓은 것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5분의 1. 네.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 꽤나 다양해요. 이거 처음부터 000 지우고 180분의 36, 뭐 일단 9로 지워볼까 하고 그렇게 해서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배수 관계가 보이면요. 단위가 조금 컸을 때는 공 하나를 뒤로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겁니다. 1초라도 빠를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런 요만한 틈이라도 잡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여러분 네, 실력자가 될 겁니다. 시험에요. 뭐 굳이 시험에 실력자가 돼줘야죠. 잠깐이라도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비율은 여러분 20%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네.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고령자의 건강보험상 진료비에 관한 자료예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그랬는데, 일단은 요 내용, 지금, 건강보험상 진료비래요. 대충 뭐가 나와 있네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 나한테 17만 5,283이라는 가치가 중요한가요? 나한테 16만 387이라는 어떤 수치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뭐 대학교 때 전공처럼 이거 공부하세요 그랬으면 이런 수치가 만약에 중요해 했으면 공부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문제 하나 풀려고 나온 거니까 전혀 별 볼 필요 없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넘어가세요. 제가 이렇게 잔소리 계속 드리자면 못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여러분은 아니라면 다행이에요. 근데 한 대다수예요. 진짜 대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막 파악을 하고 내려와요. 전혀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 왜냐면 얘가 안 물으면 끝이에요. 근데 물으면 다시 와서 해도 똑같이 돼요. 똑같이 이해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자료를 통해서 올바른 것을 그랬잖아요. 올바른 것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를 찾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도 간혹 많이 실수하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길 바래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서 막 하다 보면요, 여러분 막 어쩌다 보면 동그라미가 나올 때, 맞는 거네 하고 체크해버릴 때가 또 간혹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 1번이 틀렸어요. 틀렸네. 2번 했는데 맞아요. 2번 맞아. 답 2번 체크하고 막 넘어간다니까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할 때. 이제 그런 것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그런 실수는 안 하게끔 최대한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시고 올바르다 그러면 O하고 올바르지 않은 거다 그랬으면 X 찾으라는 거구나 라는 정도의 마킹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안 헷갈린다 그러면 괜찮고요. 자, 1번부터 보면요. 이것도 여러분 1번부터 보는 게 과연 옳을까요? 1번부터, 난 무조건 1번부터 볼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땡기는 문제가 있어요. 땡기는 보기가 있고, 이건 조금 그런데 막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얼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자, 이것도 지금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볼게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한번 듣고 또 들었으면 여러분 넘기세요. 네. 해석은 똑같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제 맘대로 잡은 레벨이에요. 뭐냐면 보기의 난이도입니다. 이 보기는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어. 레벨 5짜리가 가장 어려운 보기고요. 4가 가장 어려운 보기고 얘네들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눈계산용이라고 해볼게요. 얘들은 손을 쓰지만 얘는 조금만 쓰면 되고 얘는 좀 많이 써야 되고 얘는 굉장히 진상적인 문제예요. 그런 느낌. 자, 여러분이 1번부터 내려옵니다. 1번부터 내려왔을 때 레벨 3짜리가 노래됐죠. 그러면 귀찮아 정도로 끝날 거예요. 이때 과감하게 얘를 패스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 왜 넘어갈까요, 얘? 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일단 계산하기 귀찮으니까요.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봤더니 얘보다는 쉬운데 이거는 눈으로만 대충 확인해도 되겠는데 막 눈으로 확인해요. 이런 건 확인해요. 했을 때 답이면 감사한 거고 답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었네. 3번을 봤더니 이 문제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뭔가 지저분해져요. 그래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꾹 참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도 언제 다 비교해? 위에 거보단 낫지만 이것도 장난 아닌데 막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패스예요.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거죠. 만약에 눈 계산인데 뭐 몇 년도는 몇 년보다 컸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딱 봤는데 커요. 뭐야 이거 엄청 허무하게 생각될 만한 문제죠. 이렇게 되면 엄청 뒤통수 맞는 문제예요. 만약에 다 아니었다고 했을 때 계산을 다 하고 진행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쉬운 것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기 가운데. 얘가 답이 아닐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레벨 3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이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안 보고 답을 골랐으니까 넘겨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손해는 봤죠. 여러분 1번부터 봤으면 그냥 1번에서 체크하면서 요거 확인하는 그 시간만큼은 줄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게 좋다라는 거고 얘가 답이 아닐 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레벨 4짜리를 보는 겁니다. 4를 봐서 답이면 체크, 답이 아니면 지우고 3번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최악의 경우는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레벨 4까지를 내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답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가 최악의 경우인데 그때조차 뭐를 안 풀었나요? 레벨 5짜리를 안 풀어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레벨 5짜리 안 풀어요. 안 풀어도 돼요. 그래도 이 문제 맞출 수 있대요. 그 소리는 모든 보기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보기는 안 풀어도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문제를 진행했을 때요. 딱 이렇게 진행했는데 중간에 어렵네 이거 좀. 이거 언제 다 계산하지? 이거 언제 다 봐?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라도 너가 레벨 5짜리인가 보지? 라고 하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만약에 얘가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에요. 정말 진상이에요. 만약에 계산 문제가. 진상이라 그러면 얘를 잠깐 패스해 보는 겁니다. 기다려봐. 너가 레벨 5짜리일 수도 있어. 하고 이거 해석했고 이것도 해석했고 해석했어요.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 얘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풀고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뭐랄까요?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 등장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답이 레벨 5였다고 가정해봐요. 레벨 4라고 해볼까요? 네, 레벨 4가 답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려갈게요. 계산 소비 다 합니다. 이건 그래도 좀 쉽네. 하고 했는데 또 답이 아니에요. 하면서 또 다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네. 아니었어. 그리고 다시 얘를 보면서 막 계산해서, 맞았네. 했던 사람하고 쭉 내려가면서, 어려워. 잠깐 패스. 눈으로 봐. 보고요. 패스. 눈으로 봐. 아니네. 1번,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다시 1번 보고 아니네. 4번까지 본 사람. 상태로 보면 여러분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 레벨 5를 푸냐 안 푸냐가 여러분 이 문제의 거의 뭐랄까요. 코어 부분이에요. 이만한 덩어리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걸 하냐 안 하냐의 차이를 보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어렵다 싶으면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넌 그 레벨 5짜리일 거야.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꼭 고정관념으로 나는 1번부터 봐야지 해서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트리려면요, 내 맘대로 봐도 되잖아. 하고 밑에서부터 본다든지요. 중간부터 아래, 위를 간다든지요. 여러분 자유예요. 그리고 말 가운데 약간 부정적인 어투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틀린 걸 고르세요. 그랬어요. 만약에 틀린 걸 고르세요 했으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만 이런 거 있잖아요. 2012년도만 만도 그러네요. 2012년만이라는 한정되는 언어들. 그 다음에 항상 매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얽매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문장 가운데 막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얽매여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말들로 나온 것들은 잘 틀리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틀린 거 고르세요 할 때, 이 녀석들 봐라 하고 뭘부터 해볼까라고 봤을 때 딱 그런 언어들이 보이면요. 안 보일 때도 물론 있어요. 딱 보이면 그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로워져요. 이런 보기 관계에서 막 깨지게 됩니다. 그런 틀이 깨지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세이브 될 수도 있고 혹시 안 될지어도 여러분 정말 평상시랑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날의 컨디션 따라서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 오늘은 잘 될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고 문제를 풀다 보면요. 그런 문제가 잘 보세요. 만약에 이거 문제 푸는데 내가 1번부터 맨날 푸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은 3번이 땡기네 하고 막 3번부터 했어요. 근데 이게 한 5문제만 3번부터 했는데 3번이 3, 4번 혹은 2개 정도 받을 답이 나오정도든지 근데 그렇게 꽤나 운이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 통과해요. 알겠나요? 한 5문제를 내가 20초 만에 풀었다? 굉장히 잘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접근할 만만 하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험을 조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안전적으로 해야지, 안정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약간 여기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1번부터 보는 고정관념 여러분 굉장히 구닥다리 방법이에요. 오래 걸려요.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면요. 그러니까 문제 만들어 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내려갈 때 틀린 거 고르세요 하잖아요. 혹은 옳은 거 고르세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답이 1번 정도에 있어버리면 굉장히 만든 사람이 약간 좀 그래요. 그냥 건성으로 만든 거든지 약간 별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 근데 조금 고민하고 조금 뭔가 생각하고 만든 사람들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뒤쪽에 답을 잘 둬요. 왜냐하면 항상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타겟이야라고 생각하고 1번부터 보겠지? 오라. 틀려. 이거 옳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간 소비를 강제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 거 고르래 왠지 이거는 이쪽 거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뒤에 거부터 보는 거고 왠지 오늘 3번이 땡기는데 3번부터 보는 거고 이런 그날의 컨디션에 약간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고정관념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훨씬 빨라요. 문제 만드는 사람 그 스타일로 봐도 그렇고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문제 만든 거 봐도 딱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면 어찌 보면 그렇게 좀 보이잖아요. 봤을 때 틀린 거 고르세요, 옳은 거 고르세요, 막 이런 거에 대부분의 문제는 저 뒤쪽 거에 답안지의 길이가 또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웬만하면 뒤쪽 거에 잘 모여 있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100%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답이 1번일 수도 있어요. 가장 짧은 게 답일 수도 있고 1번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날에 따른 어떻게 보면 컨디션을 갖고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 그런 것까지 다 해야 여러분 시간 내에 풀어요. 알겠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험을 시간 내에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더 이상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솔직히 말씀해 이 방송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다면요. 근데 시간 내에 못 풀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뭐 강추합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느낌을 갖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나는 왜 맨날 1번부터 봤을까?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면 한번 깨트려 볼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네. 아무튼 또 잔소리네요. 아무튼 첫 시간 좀 잔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네. 참고하시고요. 다음 중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자, 2013년에 고령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54만 원입니다. 그랬거든요. 자,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표인지. 전체 진료비, 고령자 진료비, 고령자 1인당 평균 진료비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이런 말 있죠? 이걸 세모, 이걸 네모. 네. 아이고, 너가 여기 왜 나와? 네. 네모. 이걸 동그라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자, 여러분이 이런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데 자료 해석 문제에서 자, 여기 나오죠. 고령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뭐 예분이 얘를 하란 소린가? 그렇게 가는 문제는 거의 한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말 가운데 이걸 풀기 위해서 내가 얘를 해석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가? 라고 나누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세모냐 네모냐 동그라미냐 중에 하나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막 고민할 만해요. 막 머리 써가면서, 이거 계산하고 막 머리를 팩팩팩 돌려보게 하는데, NCS는 여러분, 시간의 압박이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 거지, 막 여러분에게 뭐 어려움을, 난이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압박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잡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못 풀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고령자 1인당 평균 진료비랑 똑같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동그라미구나. 2013년에 동그라미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는요, 전체 진료비니까 여기는 세모죠? 세모의 액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정도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체 진료비, 1인당, 고령자 1인당 평균 진료비. 막 이걸 해석해가지고 뭔가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런 단어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전체 진료비 중, 역시 세모 중, 고령자 진료비, 네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보고 세모를 보고 세모 네모를 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개념인 거고요. 자, 그런 해석을 또 했고요. 1번 볼게요. 저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처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마구마구 진행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땡기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2013년에 고령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54만 원입니다. 그랬는데 2013년에 네, 동그라미를 보란 소리죠. 동그라미는 선이네요. 선인데 선이 이 녀석을 말하는 것 같죠? 네. 해놓고 여긴 단위가 1,000원이니까 뒤에 000 붙을 테니까 3,054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니까 뒤에 000만 붙어요, 여러분. 305만 4천 원입니다. 라는 거겠죠.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이만큼이나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벌어서 다 진료비로 다 들어가게요. 좀 무리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 진료비 액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도는 2009에서 2010년 사이다. 전체 진료비니까 세모죠. 이 가장 커다란 이 반대에 가장 많이 증가한 연도가 9년부터 10년이래요. 그러면 9년부터 10년 사이 이 양을 대충 계산해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앞자리 436에서 394 정도만 빼는 거예요. 한 40 정도 되죠? 네.
한 40 정도 되는데요 라고 판단하고 그것보다 더 클 때를 빨리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만 봐도요, 이거 두 개만 봐도 4 정도는 나오죠. 앞에 세 자리만 본 거예요. 그러면 40하고 44인데 뒷자리에서 뭐 차이가 난다고 해도 얘가 44가 40보다 작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2008에서 2009가 더 작아, 더 커 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틀린 겁니다. 전체 진료비 중, 세모 중 고령자 진료비, 네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보다 2008년이 더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3하고 2008년에 비율을 구해야 돼요. 자, 어떻게 구하나 볼게요. 2013이면 이거는 제가 적는 거 여러분 절대 적으시면 안 되죠. 50만 7,426분의 17만 5,283 이거예요. 네. 그죠? 진료 비중 이거의 비율. 이거랑 저기 앞에 있는요. 350, 366분의 104, 904에 대한 비율을 구하세요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비율 구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고민 엄청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림산에 뛰어나신 분들은 35, 10, 5로 나누면 7분의 2 정도 되겠어. 7분의 2면 적어도 한 29% 정도는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네. 근데 뭐 30%는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50분의 17만 해도 몇이죠? 3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더 커. 어림산을 잘하신 분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림산이 약하신 분들은 이걸 계산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1분의 1을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인 거고요. 차라리 여기서 이게 레벨 5짜리 아니야? 패스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실제로 계산했으면 이게 더 크네 하고 얘도 2013년도보다 2008년이 더 높다 그랬는데 거꾸로 됐죠? 2013년이 더 높아요. 이것도 틀렸으니까 답은 보나마나 4번이겠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 보고 그냥 맞았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1, 2, 3번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 넘어가야 되는 거겠죠. 아니면 이걸 패스하신 분들이라면 4번을 먼저 해석하시는 거죠. 전체 진료비, 그러니까 세모, 네모, 동그라미에 모두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속적으로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뭐랄까요? 한 번도 줄어들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지속적이라는 말을 못 써요. 요런 그래프는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는 말을 써요. 알겠네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약간 여지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 말에,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은 말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쭉 올라간다고 하면 항상 증가한다. 매년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뭔가 말 어투에서 딱 한정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은 다 틀린 말들이에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아니거든요. 항상 증가한다? 아니거든요. 매년 증가했다? 아니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증가는 추세이다, 증가는 모양을 가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나왔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말 같은 걸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말 같은 느낌으로, 뉘앙스로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얘가 여러분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네. 이거 보면 레벨 한 2 정도? 레벨 1 정도밖에 안 되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녀석이에요. 얘 계속 증가했나?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 얘도 계속 증가했나? 늘어나고 있네. 이 그래프도 계속 증가하고 있나? 증가하고 있네. 다 증가했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답은 4번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레벨 3, 레벨 3, 레벨 4, 레벨 5, 레벨 1 이런 류의 문제였던 거죠. 어찌 보면. 먼저 쭉 내려오고 얘 문제 얘 답이네. 감사합니다.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문제는 여러분 보자마자 나한테 그렇게 레벨이 탁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상, 느낌상 얘는 얘보단 쉬운데 얘는 얘보단 좀 쉬운데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레벨을 여러분 체크를 하는 거고 먼저 쉬운 거 위주로 먼저 돌아다니는 거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네. 여기도 4번부터 봤으면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복불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부터 봐도 복불복, 4번부터 봐도 복불복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막 여러분의 그 큰 틀을 흔들고 막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안 해봤으면 시간이 도저히 안 땡겨진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뭐랄까, 영악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영리하게 문제를 얍삽하게 잘 푸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설명 되게 길죠, 여러분? 네. 별것도 아닌 문제 같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어져 있는 거고요. 다음 중 고령자의 수가 가장 많았던 해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이거 여러분 고령자의 수래요. 어떻게 판단하죠? 네. 갑자기 여기서 고령자의 수를 어떻게 구해?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런 류의 문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제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찾으세요 라고 했던 문제의 그 1%에 해당하는 그런 류의 문제고, 그런 류의 문제는 여러분 보기 가운데는 등장하지 잘 않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문제는 보기 가운데 만약에 고령자의 수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한 1%에 해당하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보기 가운데서는 여러분 항상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걸로만 다뤄다니지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 하나로 나올 수 있어도, 왜냐면 계산하는 거니까요. 보기 가운데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다음 중 고령자의 수.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전체 진료비가 있고 고령자 진료비가 있는데, 네. 고령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이렇다. 그럼 여러분, 뭐 전체 진료비는 별 의미가 없죠. 고령자 진료비의 총합이 얘라면, 이 돈 곱하기 고령자 수, 그죠? 계산해주면 몇 명 나올 거 아니에요. 오호. 그렇다면 여러분은 벌써 이제 머리에 쓸 거예요. 104, 904, 네. 억 원이에요. 여기는 억 원이에요. 단위가. 여기 억이 붙어야 되니까 공이 여러분 8개가 붙습니다. 네. 이렇게 8개가 붙고요. 얘를요. 뭘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얘는 실제로 228만 1,000원 곱하기 고령자 수예요. 맞나요? 네. 1인당 228만 1,000원이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로 여러분 여기를 뭐 해야 되죠? 나눠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전부 다 보면요. 단위가 뭐 변하지는 않잖아요. 다 10만대에서 허덕이는 녀석들이고 얘도 대부분 보면 200만, 30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들이고 단위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자가 넘어간다든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녀석만 고르면 되죠. 가장 많았던 애만 고르면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런 단위들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은 단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 원래는 228만 1000분의 104904억 이렇게 계산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걸 계산할 때는 249만 5천원 분의 112만 391억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계산하다 보면요. 여기 억 단위와 여기 천 단위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나는 누가 큰지가 중요한 거지 정확한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누가 큰지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단위들에 헷갈려 할 필요 없이 애초에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를 별로 안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단위 적고 있느라고 막 정신 없습니다. 막 매번 지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럼 얘는 계산할 때 내가 2281분의 104904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놓고 단위는 나 몰라. 나중에 해석하면 돼.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단위 해석해주면 돼. 그 정도로 끝나는 거고 이걸 계산했을 때 그 다음 연도엔 2495분의 120391보다 얘가 큰지 작은지만 내가 판단하면 돼.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랑 누가 큰지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러면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다 계산할 건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래도요, 여러분, 보기에 나온 것 중에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거는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10년, 11년, 12년, 13년도만 나는 계산해야지, 요게 여러분 맞는 해석인 거죠. 알겠나요? 네. 그래서 10년, 11년, 12년, 13년만 내가 계산을 할 거예요,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건 다 쓸데없는 말들이죠. 자, 그러면 10년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13만 7,847을요, 저 위에 있는 수인 2769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은요, 굉장히 귀찮아요. 이게 2010년이고요. 2011년은 얼마죠? 네. 148384분의
여기는 286입니다. 그 다음에 2012는요. 네. 와, 160387분의 2933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마지막으로 네, 175,283분의 354, 3054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죠. 이것 중에 가장 큰 거를 고르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건가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분수 비교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분수의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요, 여러분.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고 뒤에서 아마 또 설명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 더 듣게요. 네. 자,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3분의 2랑 7분의 6이랑 비교하고 싶어요. 누가 더 큰지는 여러분 당연히 알아요. 7분의 6이 더 크죠.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여기서 여기에 늘어난 양을 계산한 거예요. 4가 늘어났어요. 여기서 여기도 늘어났더니 4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두 녀석 사이의 부등호를 구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때, 이처럼 쉬운 거 말고요. 조금 어려울 때. 이런 거 비교해보세요. 어렵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얘를 이렇게 놔두고요. 자, 늘어난 양을 적고 얘를 분수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4분의 4죠. 1이죠. 그러면 얘랑 갑자기 얘랑 비교해버리는 겁니다. 잘 있던 얘랑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1이 큰가요? 3분의 2가 큰가요? 딱 확연히 드러나죠. 1이 더 크죠. 그러면 얘가 컸기 때문에 죄송해요. 얘가 컸기 때문에 얘네 팀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분수비교법이에요. 조금 더 지저분한 녀석을 보여드릴까요? 21분의 17. 네. 얘랑요. 한 34분의 몇 정도 잡아줘야 되나요? 한 29는 좀 미니까 27. 애매한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약간 애매한가요? 뭐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예매하다 좀 볼게요.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몇이 늘었나요, 여러분? 13이 늘었죠? 여기서 몇이 늘었죠? 10이 늘었어요. 그러면 13분의 10이 큰가요? 21분의 17이 큰가요? 더 애매해요. 요땐 여러분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두 개는 곧바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얘랑 얘랑 비교를 하려고 해도 이거 둘 다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약간 느낌이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또 분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8이 늘었고요. 여긴 7이 늘었죠. 그럼 여러분 8분의 7이 큰가요? 13분의 10이 큰가요? 이 정도 눈치가 채워지나요? 또 안 채워진다 그러면 또 한 번 가도 돼요. 얘랑. 여기는 5가 늘었네요. 여기는 3이 늘었네요. 그럼 5분의 3이 더 커요? 여러분 8분의 7이 더 커요? 8분의 7이 더 크죠? 얘는 0.6이고 얘는 0. 몇이에요? 8 몇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다면 이쪽이 더 크죠? 얘가 컸기 때문에 이쪽 팀이 다 이긴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처음 두 녀석의 싸움에서도 이 녀석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비법 여러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알겠죠? 지금 요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많이 보여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요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늘어난 양만 갖고도 내가 어느 녀석이 더 큰 애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분수비법은 제가 볼 때 마스터까지 가시려면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걸 두 개를 분수비교로 만약에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빨리 여기 두 개의 차를 구해보는 겁니다. 몇이 늘었나요? 얘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100이 조금 안 되죠? 네, 한 93 정도 늘었나요? 네. 93 정도 늘었고요. 얘는요. 얼마가 는 거예요? 11,000, 1,500 정도 늘었나요? 네, 대충 1,500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랑 얘 분해요. 2,700분의 137이면 대충 잡아봤을 때 여러분 한 50 되려나요? 네. 단위를 잘 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 2.7이거든요. 어찌 보면. 소점 3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2.769, 137.847이라고 본다면 여기 2.7에 한 50배 해주면요. 네. 한 135 정도 나오거든요. 얼추 나와요. 얘는 한 50 정도에 가까운 녀석이에요. 맞나요?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라고 가까운 수고 얘는요. 93분의 1,500이잖아요. 얘를 많이 줘도 100이거든요. 100분해라고 봐도 얘는 100이 넘는 수예요. 누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산 하나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계산 조금 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막 나누어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준다면 얘네들의 크기 비율 내가 할 수 있겠네.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가 돼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 분수계산법이 마스터가 돼야 이런 계산이 쭈르륵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제가 잠깐 들었던 요 설명 있죠? 위에다가요. 그걸 여러분이 많이 뭐라고 한번 적용해 보시고, 실험해 보시고,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나는 얘랑 한번 비슷한 거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자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면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오, 맞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 그게 될 거예요. 분수기법 여러분 탑재한다는 표현이 맞는데, 탑재를 딱 하면 여러분의 능력에 탑재가 딱 돼 있는 순간 굉장히 이런 류의 문제들이 할만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이 없던 분들은요, 이거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어? 막 흔히 말하는데 궁시렁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궁시렁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조금 알아두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건 그냥 뭐랄까요? 강제 여러분 무조건 아셔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분수기법을 다 쓰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실제로 나누는데요. 네. 2769죠. 이렇게. 나누는데 대략적으로 앞자리만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략 비슷한 계산이 나올 테니까 얘는 대개 여기 5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네. 95, 45, 4, 65, 30, 34, 75, 35, 38, 5, 2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40대야 라고 나오죠. 5가 약간 안 돼요. 5가 이거거든요. 빼면 음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0 후반대 나오겠구나. 대략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40 후반대네. 그럼 얘는 혹시 50이 되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50배 해주면요. 0, 네. 65, 30에 31, 58에 40에 43, 5, 20, 14310 정도가 딱 50이에요. 네. 그러면 50은 들어가죠, 여러분. 얘는 5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크네요. 근데 5에서 굉장히 초반대인 거랑은 확실해요. 맞나요? 네. 이건 50초네. 이런 개념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얘도요. 이거 대충 3000이라고 봐도요. 3000분의 16만이라고 했으면 얘도 50은 넘거든요. 대개 53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계산과 어림산에서 생각나길 바래요. 대충 3000이라고 봤을 때 한 53, 54 나올 것 같은데 53보다는 조금 커 보여.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거예요. 얘는 3000이라고 봤으면 얘는 거의 그죠? 60에 가까운 정도로 높은 값이에요. 3000으로 봤으면 3000보다는 좀 높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싸움을 그친다고 하면 얘네 둘의 싸움인데 얘가 얘보다는 좀 커 보이는데 라고 어림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여러분 가장 여기서는 핵심적인 가장 빠른 길이긴 해요. 이걸 분수비율을 써서 무조건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던 류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값이 너무 비슷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얘를 대충 어림했을 때 얘도 53대고 얘도 대충 어림했을 때 얘도 53대였다. 그랬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거 갖고 분수 비교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주면 여러분 그래도 이게 더 클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컸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막 생각이 바뀔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어림산을 봤을 때 얘는 한 53, 54 막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얘는 50대 조금 후반대 5는 넘어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어림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좀 나눠 보셔야 되긴 해요. 아무튼 이런 쪽으로 가실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찌 보면 이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대략 계산하는 거예요. 대략.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림산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여러분 뭐랄까요? 시험장에서는 뭐랄까요? 승부가 날 수 있어요. 어림산을 계속 피하고 뭐랄까요? 도망가면 여러분 느는 게 없기 때문에 어림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몇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이만큼 지나갔네요. 네. 다음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초반에는 여러분 굉장히 잔소리가 많아요. 왜냐면 초반에 문제마다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보시면서 오 하면서 또 다음에 또 제가 겹쳐서 또 말할 거거든요. 겹쳐서 말할 때마다 그때 그거 또 쓰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잔소리가 많은 건 좀 죄송하지만 정말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라서 듣기 싫으면 빨리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뭐라고 탁 말하는 게 여러분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더 자세히 듣기를 네, 저는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